자, 함수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태그를 하나 만들게요. 자, 내용상에선 js007이고요. function.html입니다. 자, 저는 내용상 함수라고 쓰겠습니다. 근데 어쩌면 모르니까 함수 01이라고 뒤에다가 4를 붙여줄게요. 자, 그래서 이 i를 HTML 문서를 열어두도록 하고요. 내용상에 코드 쓰고 아직까지도 필요 없고 저는 레이아웃 영역과 그 다음에 스크립트 영역을 나누고요. 스크립트 안에 src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js 안에 src 안에 js007 일곱 번째 펑션에 대한 파일을 불러오죠. 자, 함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겁니다. 자, 함수란 뭐냐?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여러 공식이 들어있는 단순히 여러 공식만 들어있진 않겠죠. 사실은 여러한 공식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처리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여러분식으로 얘기하자면 매크로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쉽죠. 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전원 버튼을 딱 키면 어떻게 해요? 화면이 딱 켜지잖아요. 그냥 화면이 단순하게 켜지는 게 사실은 아니고 LCD 전원이 불이 들어오고 뭐하고 복잡한 로직을 거치고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끔. 또는 1번을 누르면 1번 채널이 움직이면서 뭐가 되면서 뭐가 되게 해라. 이런 식으로. 약간 하나의 기능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밑에다 일부러 디테일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함수에 대한 종류를 한번 몇 가지 좀 써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종류라고 해가지고요. 첫 번째 함수에 해당하는 종류는 그냥 일반적인 기본 함수예요. 자, 기본 함수 형태를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걸 소위 기명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함수 자체 이름을 달린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펑션하고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i는 똑같은 기본 함수 형태지만 익명함수라고 합니다. 익명함수. 이건 이름이 없는 함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변수에다가 이름을 주고 펑션 이렇게 사용하는 기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위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함수 표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i는 기명함수라는 i는 도대체 어떤 표현식을 내용을 가지고 있냐 한다면 얘는 함수 선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이따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일부러 살짝 지웠어요. 그 다음에
거의 두 가지로 나눠지기는 해요. 나눠지기는 하는데 좀 특수한 형태의 함수가 있어요. 자, 특수 형태의 함수가 있는데 이걸 자, 함수의 이름 없이 자, 익명 함수지만 생성되자마자 바로 수행한다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특수한 형태의 함수입니다. 이게 뭐냐? 바로 즉시 실행 함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IIFE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사실 과거형에서는 요게 끝입니다. 끝이고요. 최신으로 들어오면서 이건 주석으로 제가 이따 쓸 겁니다. 쓸 거지만 그냥 여기다 간단하게만 쓰겠습니다. 또 다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 아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함수가 옛날에는 없었던 아이인데 자바스크립트에서 새로 생긴 클래스라고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네, 클래스가 생겼습니다. 물론 자바스크립트는 그 전에 똑같이 클래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클래스라고 안 부르고 그때 이제 생성잠수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했었는데 똑같은 기능을 그냥 클래스 형식으로 만들었다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자, 이건 최신에 나온 기능이니까 주석으로 걸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JS로 켜서 JS 안에 SIC 안에 JS 007 펑션 01.js 안에 내용을 쓰겠습니다. 자, 일부러 이렇게 제가 열심히 디테일하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변수가 하나 있고요. i가 있습니다. 이는 10입니다. 앞전에 우리가 보셨던 내용대로 계산을 해보자면 자, 변수 j가 있는데요. 얘는 3이에요. 이런 두 개의 수치를 가지고 나는 이걸 더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저는 변수 k는 i 더하기 j를 해서 값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앞전에 했던 거대로 쓰면 되겠죠. 뭐 이거 자체가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자, 이렇게 했을 때 잠깐만요. 자, 입자. 자, 이렇게 했을 때 값이 튀어나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이 값 두 개만 쓸 수 있는 건 너무 그렇지 않나? 더하기를 계속 해줄 수 있는 어떤 작업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조금 해보다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주석 걸고요. 이건 펑션 플러스 저는 일부러 fn이라 뒤에다 쓸게요. 기억하시라고 형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일단은 요 가로에 있는 거 안 쓰고 그냥 쓰겠습니다. 바깥에 i와 j가 있으니까 자, 변수 k는 i 플러스 j라고 쓰고요. 함수는 무조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값이 하나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return이라고 얘기했고요. k라는 값을 돌려받게끔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결과도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변수 r 해놓고 플러스 fn 자, 화면 돌려받을 거고요. 이 자체를 콘솔 로그로 r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직까지는
크게 다른 거 없이 썼습니다. 오히려 양이 좀 더 많아지고 불편해진 것 같아 느낄 정도로 귀찮습니다. 어쨌든 값은 도출된 거를 확인했고요. 이때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제 뭔가를 좀 변경해 보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i와 j라는 값을 담아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 함수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바뀌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 있는 i가 여기 있는 i라고 생각을 처음 했는데 그럼 하나밖에 못 넣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i 자리에다가 a로 바꿀 거고요. j 자리에다가 b로 바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a를 저는 얘로 여기 있는 b를 b로 바꾸겠다고 쓰겠습니다. 자,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썼지만 이 a가 이 a 같은 i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b가 여기 있는 b 같은 i입니다. 자,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로서는 여기 있는 i와 j라는 변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나는 이 i와 j 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수행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 두 개의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두 개를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컴마를 이용해서. 그러니 여기다가 저는 대입하고 싶은 넣고 싶은 숫자가 10과 3 또는 i와 j라고 쓰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똑같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변수값을 바꾸셔도 되고요. 이젠 여기다가 10과 5 7과 100 바꿀 때마다 다른 아이들을 일절 건드리지 않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많은 분들이 뭐야 그냥 여기 변수 바꾸는 거랑 똑같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자, 일부러 저는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원칙대로 따지자면 정상적인 수치긴 한데 또 이걸 제대로 하려면 HTML에 뭔가를 복잡하게 해야 되니까 그냥 리턴을 하기 전에 콘솔 값을 자, 보여주면서 같이 그냥 반환하게끔 쓰겠습니다. 콘솔이 결과는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바깥에서 쓴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과값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는 값이 이 i가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물론 내가 이것을 활용하게 하려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변수 r은 했을 때 이걸 연산했던 값을 r에다 대입하게 되는 어떤 작업을 해줘야겠죠. 자, 중요한 건 리턴보다 뒤에 가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리턴이 무조건 마지막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제 1과 5를 쓸 수도 있고요. 또 당장 결과치를 확인하는 건 콘솔에 원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4와 3을 쓰거나 i와 j를 쓰거나 괜시 j와 j를 쓰거나 i와 i를 쓰거나 500과 500을 쓰거나 등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앞에 거와 뒤에 거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얘들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변수를 썼기 때문에 이 변수에 의해서 들어가는 건 맞겠지만 중요한 건
이 자리 4라는 아이는 어디로 가냐면 요 A라는 자리에 4가 들어가는 거고요. 3이라고 하는 아이는 요 B라는 자리에 3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4는 다시 그대로 안에 들어있는 A 이 자리에 4가 되고 B 자리에 3이 들어와서 3으로 대입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K라는 변수는 4 더하기 3이 되니까 당연히 7이 되겠죠. IJ는 요게 A값 그러니까 I가 10이니까 10 J값 3이죠. B가 3 10 더하기 3은 13 JJ 똑같은 수치를 썼지만 앞에 있는 J는 A가 들어가는 자리 즉 3 뒤에 있는 J는 B 자리 3 합하면 6이니까 6 이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자면 앞에 담을 숫자를 정하시오 뒤에 담을 숫자를 정하시오 그럼 당신의 원하는 값은 이것이 될 겁니다 라고 알아서 계산해 줍니다. 일종의 계산기가 된 거죠. 물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만들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일단 단순하게 덧셈용으로만 하나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내용에서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함수뿐이 아닙니다. 함수라는 건 반복한다라는 개념을 익혀보셨을 테니까 약간의 살을 더 더해보자면 외부에서 콘솔 로그로 자 K의 값을 쓰려고 합니다. K를 가지고 추가적인 어떤 작업을 하고 싶어요. 확인해보면 K가 정의된 적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뭔 소리야? K로 결과까지 확인했는데 K가 없대요. 왜 없을까요? 이유는요, 자, K는요, 지금 변수가 어디서 선언이 되고 있냐면요, 이 함수의 내부에서 변수 K라는 걸 만들었어요. 즉, 바깥에서 전혀 언급을 한 적이 없고, 이 함수라는 요 내부에서 작성을 한 이 K는 소위 말해서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죠? 지역 변수? CSS 할 때도 지역 변수라는 얘기를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소위 말하면 자, 이 아이는 여러분의 기준으로 따지자면 여러분 댁에 있는 인형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저희 집에 펭귄의 인형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저희 집 펭귄 아이의 이름은 뿅입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그 뿅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기능을 다 부여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자, 뿅아 일로와 하면은 인식할 수 있을까요? 뿅이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잖아요, 일단. 그죠? 똑같은 개념으로 그 아이는 저희 집에만 존재하는 아이예요. 즉, 이 플러스 fn이라는 이 함수 내부에만 존재하는 아이가 k지, 이 바깥에는 변수 k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아이라는 거죠. 아예 없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k가 뭔데? 난 k가 뭔지 아예 몰라. 바꿔 얘기하면 이 변수 k를요 이렇게 바깥에다가 단순하게 선언만 해도 보이시나요? 확인할 수 있는 역할로 바뀝니다. 확인만 해도. 즉 이거는 공식적으로 나 이제 K라는 게 있어
해놓고 우리 집에 있는 이 아이가 변수 K야. 얘기를 해버리는,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공개를 안 하는 거죠. 내부에서 바퀴는 무슨 의미야? 이 변수는 바 K라고 선언을 언제서 했어요? 함수 내부에서 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변수 K라고 하는 아이 자체는 아예 모르는 아이가 되는 거고요. 이 아이를 외부에서도 인지하게 만들려면 바깥에서 K라고 하는 아이를 만들어 주시면 인지가 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보셨어요? 짠! 내부에서 변수 바를 선언하지 않고 쓰면 값이 튀어나오는데 내부에서도 바라고 해서 K를 만들어 버리면 바깥에 이 아이는 undefined, 미정의로 바뀝니다. 또 외부에서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내부에서 이 K를 가지고 써야 되는데 내부에서 너 바깥에 K가 있어? 너랑 나랑 다른 아이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K가 따로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여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앤드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쓴 겁니다. 한국적인 이름으로 쓸까? 안류라고 쓸게요. 자, 안류라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사람이냐라고 했더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오케이, 좋아. 이렇게. 전 세계 시장에서 자, 안류라는 사람은 되게 대한민국 내에서 유명한 배우예요. 한국을 딱 벗어났습니다. 저기 아프리카에서 야, 안류 되게 재밌지 않냐? 그러면 그게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당연하죠. 이 사람이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유라는 사람이 바깥에서 인지를 이야기했고 이제 바깥에서는 안유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원래 있던 대한민국에 있던 유명세가 그대로 타고 가서 유명해지게 되겠죠. 알려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안유라는 사람은 해외에 이미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똑같은 동명의. 이 안유라는 사람이 있고 한국 내에도 똑같은 이름의 안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야 안유 되게 재밌지 않냐 그러더니 내 친구 안유? 잘 알아. 그 친구인데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기가 인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범위를 파악을 할 거란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존재는 빠이가 되겠죠. 자, 그게 이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시 똑같이 해볼게요. 바깥에서는 자, 이게 한국이라고 놓고 보면 바깥에서는 이 K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이걸 홍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K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깥에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에서도 이 K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인지를 하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깥에 이미 K라는 또 다른 존재가 있었고 이 안에도 K라는 존재를 바깥 존재와 다른 존재가 있다면 외부에서는 K라는 아이가 바깥 존재인지 안에라는 존재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뭘로 인지하느냐? 1순위는 무조건 같은 동류인 바깥 존재를 인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에 있는 아이는 차순위죠. 지금 개념이 똑같이 바깥 존재에게 어떤 값을 전해주지 않았고 얘는 차순위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아이가 존재하므로 어쨌든 undefined. 만약에 얘 K 자체가 바깥으로
인지하게 만들려면 안쪽에 있는 변수 선언을 없애버리면 바깥에 있는 이 자체가 내부에 그대로 같이 딸려오는 같은 개념으로 인지를 하는 거기 때문에 K를 값을 인지를 시켜주게 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똑같은 동일한 K로 만들어준 것이고. 그런데 바깥에 있어야 될 i를 전혀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 라고 해버리면 K란 존재 자체를 모르므로, 아예 모르게 되므로 그게 뭔데 라고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지역 변수, 전역 변수에 대한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함수는 지금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체크해 놓은 요 네 가지를 우선순위로 기억을 하시면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거는 그냥 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기본적으로 기본 함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할 필요 없이 그냥 쓰면 되겠다. 자, 함수는 해당 함수를 호출하지 않으면 동작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동작하지 않습니다. 자, 특수한 경우라고 썼던 거는 쓰자마자 바로 호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실 호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빼버렸어요. 자체적으로 호출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잠시 뒤에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지금 방금 보셨던 내용은 모두 이 R과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해당하는 결과 값을 R에 담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펑션이라고 하는 함수의 형태가 있다면 이것의 이름을 다는 방법, 첫 번째, 펑션 뒤에 직접적으로 함수의 이름을 달아주는 이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기명함수라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는 이 함수의 기법을 기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기명함수, 이름을 붙였다라고 해서 기입이 된 함수, 이름이 기입이 된 함수. 자, 이거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요, 매우 간단해요. 원래 함수를 만들었을 때 호출이 어디서 돼야 돼요? 밑에서 돼야 되잖아요. 근데 변수가 바라고 하는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뭐예요? 호이스트 현상이에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다른 거 여러 가지 다 제쳐주고. 그래서 여기서 콘솔 로그 R 하면 원래는 값이 안 나와야 되는 게, 에러 나는 게 정상인데 튀어나온다는 거죠. 정의되지 않더라도. 이게 호이스팅 현상 때문에 생기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인데, 똑같이 함수를 만들기도 전에 호출하면 동작을 해요. 동작을 한다는 게 이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아이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아직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데 뭐 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는 이미 법관이에요. 딱 찍어버린 거잖아. 잘못된 케이스가 되겠죠. 어떻게 알아요? 뭐 제 새끼지만 얘가 깡패가 될지, 세상에 어떤 악당들을 때려잡는 히어로가 될지, 슈퍼맨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그거는 먼저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최소한 함수 자체가 동작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아이가
익명 함수로 만들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 함수를 표현식으로 바꾸자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명 함수는 함수 자체의 이름을 만들면서 그것을 나는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 선언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표현식은 뭐가 되는 거냐면 변수로 먼저 만들어서 저는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my function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변수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변수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끝에 세미콜론 붙인 거예요. 함수 자체는 끝에 세미콜론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에다가 이름이 없는 함수를 붙여버리면 이전에 제가 myFn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동작을 하느냐라는 거죠. 동작할 수가 없잖아요. 에러 나잖아요. 나중에 해버리면 에러 안 나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죠. 함수를 만든 다음에 이 함수를 너 이제 동작해 라고 했는데 애가 있지도 않는데 동작하라고 명령을 해버리면 그게 뭔데? 그런 함수 없어. myFn is not a function. 함수로 정의된 적이 없습니다. 함수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만 함수를 만든 다음에 해버리면 함수로 동작을 할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호출 안 했으니까 당연히 값이 없는 것 뿐이고. 그럼 여기다가 괜히 콘솔 로그 I'm lie. 자, 중간에 이게 들어있네요. 자, 이렇게 써야겠네요. 자, 그러면 되죠. 뭐 얼라이브를 하든지 뭐라든지. 자, 어쨌든 간에 쓰면 값이 그제서야 튀어나오게 만든다. 이게 진정한 제대로의 함수가 되겠죠. 왜 이렇게 얘기를 드리냐면 외부에서 다른 곳에서도 동작이 안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에다 아까처럼 만들어 버리면 생판 다른 곳에서 썼는데도 동작이 될 수도 있고요. 동작이 돼야 되는 위치가 전혀 아닌 곳인데도 불구하고 동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서 오류가 나는지 여러분들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소위 말해서. 자, 그래서 함수 표현식은 선언식과 구분을 하자면 별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름이 함수 내부에 있느냐, 변수로 지정했느냐. 이것 말고는 없어요. 차이점이 똑같아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고요. 여기다가 변수 A를 만들고요. B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A와 B를 곱하겠습니다. 얘를 변수 K라고 하는 것에 담아 보도록 하죠. 이때 변수 K는 위쪽에 있는 함수를 보면 위쪽에 저 위에 이 펑션 안에 만들었죠. 얘가 바깥에 만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지역 변수로서 외부엔 전혀 모르고요. 또한 얘도 내부적으로 만든 변수 K이기 때문에 외부에선 모르는 아이입니다. 그러니 변수 바라고 하는 선언은 내부에서는 자기들끼리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몇 번을 선언해도 관계가 없겠죠. 자기들끼리 해서 중복만 안 되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return k 하면 저는 두 개의 값을 던져주게 되고요. 이 값을 5와 5를 던져주게 되면 실제로 아직은 확인은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 아이의 myFn이라고 하는 아이는 5 넣어서 25라는 값을 우리는 사실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혀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을 실제로 반응하게끔 하려면 변수 n은 해가지고 콘솔 로그로 n 원래 이렇게 씁니다. 하면 n의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당장은 이렇게 하는 게 좀 복잡해요 라고 한다면 내부에서 콘솔 로그로 한번 검증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n이 아니라 k죠. 그러면 자, 이거 지울게요. 함수를 호출함과 동시에 안에서 내부에서는
AO, BO 받아와서 둘을 곱하고 그 값을 K에 담아서 중간 검증용으로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환시켜줬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5, 10과 2를 대하면 둘을 곱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므로 우리는 100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일 수 있긴 하지만 0을 곱했을 때 값은 0이라고 얻을 수도 있겠죠. 사실 함수 선언식과 표현식 자체는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단지 어떤 차이 때문에 만든 것보다 이전에 동작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아야 하는 함수는, 함수 선언식과 함수 표현식을 보셨는데, 함수 표현식은 익명함수는 함수 표현식이다 라고 썼지만 익명함수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함수 표현식이에요. 그럼 익명함수에 들어가는 또 다른 표현식이 있나요? 아유, 그럼요, 있죠. 자, 함수에 쓰이는 형태를 먼저 잘 보세요. 어떻게 쓰고 있나? 밑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변수, 자, 펑션, fn이라고 임의로 그냥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펑션을 쓰고요.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단순하게 함수 수행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변수 fn이라고 하는 아이는 익명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를 수행하게끔 명령어를 내려줬고 리턴은 없이 그냥 단순하게 결과치만 검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는 리턴이 없어도 동작은 합니다. 근데 이 아이를 우리가 수행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fn 하고 뒤에 소괄호를 붙이죠. 그럼 동작을 합니다. 이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난 딱 한 번밖에 수행 안 하고 더 이상 활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처음 한 번만 딱 수행하고 더 이상 수행하지 않을 건데 굳이 변수 만들어 가지고 동작하게 하면은 불편한 점 첫 번째는 이름을 만들어서 수행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차후에 내가 이 변수를 쓰고 싶은데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 변수는 이제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거. 자, 이것만으로도 되게 번거로워집니다. 그래서 자, 이 형태를 잘 보세요. 밑에 함수를 수행할 때 어떻게 했냐면 괄호를 썼습니다. 그쵸? 이게 함수를 수행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괄호의 뜻은 한 가지가 더 있죠. 묶음. 그래서 아까 사망연산자 할 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서 썼어요. 이때 이 괄호는 사실상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원래는 안 써요. 근데 왜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조건들을 1 더하기 3 더하기 4 해가지고 이 조건을 이면 이렇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앞에가 복잡해지니까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난 이 하나를 통으로 볼 거야 라는 뜻으로 괄호로 묶어주는 거죠. 이미 학교 다닐 때 많이 해보셨죠? 이 괄호로 묶는 거는 언제? 3 더하기 4 곱하기 4 했을 때 그냥 이렇게 쓰면 4 곱하기 4가 먼저 되고 3을 나중에 더하니까 난 앞에 걸 먼저 계산해야지 묶어주는 이게 그냥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자, 이 형식을 밑에 그대로 써볼게요. 함수, 펑션을 뭐 하겠다? 그대로 수행하세요. 위의 식을 그대로 갖다 쓰면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뭐 한 겁니까? 그대로 갖다 쓴 거죠. 자, 이 자체가 펑션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안에 데이터를 심지어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 저는 이거를 묶어주겠습니다. 하나로. 묶어준 거예요. 묶어주면 이름이 없어도 이 함수 자체를 뭐 하겠습니까? 바로 실행하세요 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저는 콘솔 로그로 동작할까? 라고 써서 보면 함수를 호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작을 합니다. 왜냐? 호출을 했거든요. 이름을 안 난 아이를, 이름을 달지 않은 아이를 그대로 동작하게 만들었으니까. 생각해보세요. 변수가 뭔데요? 어떠한 데이터를 그대로 뭐 한 겁니까? 변수에 담은 거잖아요. 이름이 너무 기니까. 이 복잡한 아이를 우리는 FN이라고 하자. 그 FN이라는 아이를 뒤에 가로는 동작하게 만들자. 그럼 이 FN을 풀어서 써보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이 함수 그대로 쓰면 돼. 그럼 그거를 이름 없이도 동작 가능하겠네? 글쎄? 써보지 뭐. 그대로 펑션. 하지만 너무 로직이 복잡하니까 괄호를 한 번 더 묶어주지 뭐. 묶어주고 나서 이 자체가 하나로 만들어버리고 그거를 괄호로 쓰면 위의 내용과 사실은 전혀 다른 게 없죠. 더 웃긴 건 매개 변수 자리에다가 a라고 만들고 이 a라는 값을 저는 a 더하기를 써보면 이 값이 여기 들어가겠다라는 해석이 되면서 저는 이 자리에다가 지금 바로 하고 저장을 딱 하면 값이 그대로 들어가죠. 이걸 나는 여기다가 할 수 없을까? 똑같이 A 쓰고 여기다가 지금 저장하면 빼먹었구나. A 플러스 똑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함수가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로서 심지어 호출을 언제 하니? 함수를 만들자마자 바로 수행한다 라는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즉시 실행 함수. 너무 이름이 길어서 저는 그냥 축약어밖에 모르는데 IIFE라고 합니다. 이를 줄여서 IIFE, 즉시 실행 함수. 인터넷에 보시면 여기 뭐 immediately invoked function expression 되어 있죠. expression은 표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표현식, 함수 표현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익명함수 표현식 맞죠? 왜? 함수의 표현식은 익명함수를 가지고 있다.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함수 맞잖아요. 네. 그래서 immediately invoked는 제가 정확하게 이 단어를 모르겠지만 정의되자마자 즉시 실행하는 이라는 해석을 아마 담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즉시 호출 함수 표현식의 줄임말이래요. 네. invoke도 이게 invoke가 호출하단가 아마 그럴 거니까 맞겠죠. 네. 그래서 즉시 실행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얘 말고요. 얘도 당연히 포함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함수라는 표현이. 이 별도의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안 드린 다른 함수는요. 소위
생성자 함수라고 합니다. 생성자 함수는요, 사실 이 다른 걸 떠나서 생성자 함수를 만든다고? 라고 하는데 이미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어디서? 포토샵에서. 포토샵에서 이미 배우셨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전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포토샵을 우리가 썼을 때 여기에 어떠한 이미지를 하나 살짝 만든다고 치고요. 이 아이를 원본 자체로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오른 버튼 눌러서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걸 설정을 하죠. 자,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이 형태 자체가 사실은 생성자 처리를 한 거예요. 이 개념 자체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자체는 그냥 함수 처리한 겁니다. 지금은. 왜? 카피했을 때 하나를 호출하면 다른 아이도 같이 바뀌게끔 해준 거니까. 이때 제가 이 아이를 오른 버튼을 다시 눌러서 New 스마트 오브젝트라는 아이를 하나를 더 해보면 원본에 있던 아이를 두고 똑같은 아이를 복제를 해서 내용은 똑같지만 전혀 다른 아이를 하나를 더 카피하게 만드는 아이거든요. New라는 이름이 붙으면 똑같은 구조를 가진 다른 아이를 복제하는 거예요. 이야기는 원래의 아이였다면 자,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서 할게요. 자, 쓱 하나가 있고 칠을 하고 자, 스마트 오브젝트 하나는 카피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New로 가겠습니다. 끝에 있는 아이는 New라는 이름을 붙인 New 스마트 오브젝트. 얘는 처음에 스마트 오브젝트를 건 아이를 그대로 카피한 거. 그럼 이 아이는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을 때 색깔을 다른 아이로 바꿔치기를 하면 단순 아이 카피한 아이는 똑같이 변할 거예요. 그런데 끝에 있는 아이는 내용상으로 따지면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원래 있던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복제를 한 거죠. 소위 컴퓨터로 따지면 백업을 해놓은 거죠. 왼쪽에 있는 이 아이는 동기화 처리되어 있는 파일인 거고요. 끝에 있는 아이는 동기가 되지 않은 그냥 단순하게 따로 백업을 해놓은 아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예 따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르게 설정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생성자 함수의 개념과 100% 똑같습니다. 이게 생성자 함수는요, 처음에는 그냥 기존에 있던 어떤 다른 함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생김새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뭐지? 자,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자바스크립트로 자, 생성자 함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자, new라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만든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사실 이 new라고 하는 연산자를 붙이는 개념 자체가 뭘 하든 간에 생성자를 쓰겠습니다 라는 개념과 똑같습니다. 원래의 함수는 이렇게 앞에가 대문자로 만들어진 함수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갖다 쓰기 위해서 작게 그 개념을 쓰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펑션을 쓰거든요. 이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똑같은 개념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fn
set이라고. 자, 그리고 이곳에다가 뭔가 복잡한 아이를 써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는 아이는 어려울 수 있으니 잠깐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뭔가 되게 희한한 아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써보도록 할게요. 어려울 테니까. 자, n 그리고 여기다가는 n은 n. 뭔 소리야? 그럼 이 n은 앞에 n이야? 뒤에 n이야? 모르겠죠? 그래서 this.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this가 뭔지는 당장 모르셔도 관계없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를 만들어냈고요. 저는 이제 여기다가 변수 my name 이라고 세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fn set 하고 이름을 쓸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콘솔 로그로 자, my name 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일단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자, 오른쪽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써봤어요. 일단은 수정할 겁니다만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아무것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뭔데 이게? 두 가지 실수를 제가 범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만든 아이를 안에 this라고 뭐가 써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기기를 샀을 때 사용자가 누군지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상태예요. 처음 구매해서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당신의 성함을 등록하십시오. 기기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내가 주인이 될 거야 해서 여기에다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최초의 모형 틀이에요. 이걸 기반으로 나는 똑같은 형태의 폰을 새로 샀어요. 내가 이것의 주인이 되려고 만들었으니까 해당하는 이 기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주인이 된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이 제품과는 뭐예요? 이거를 카피해서 새로 만든 게 된 거예요.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형태가 뭐가 되느냐면 분명히 저는 함수를 썼어요. 함수를 썼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fnset이라고 하는 아이는 객체 형식으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함수인데 왜 객체가 돼? 그 얘기는 뭐냐? this라고 하는 아이가 이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 기기 해당하는, 그 전에 this라는 아이가 뭔지 없었어요. 모르겠다가 사용자를 정의해 주십시오 라고 딱 하는 순간, 새로운 사용자를 내가 등록을 하는 순간 기기 자체가 이제 살아난 거예요. 동작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n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객체 형식으로 n이라고 하는 아이는 그전에는 뭔지 모르니까 물음표로 있다가 제가 이름을 씀과 동시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앞전에 객체라고 제가 선언할 때 이렇게 만들었던 아이, 변수의 이름이 뭘로 바뀐 거냐? 여기 my name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지금 보신 이 형식과 이 형식은 사실상 같은 개념이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거죠. 흐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yN, name 안에 들어있는 n의 값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my name.n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객체는 이렇게 쓴다고 얘기 드렸죠. 그 얘기는 한 줄로 쓸게요. 그 얘기는 해당하는 여기에 .n이라고 쓰시면 결과는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거나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소유자는 여러분이 이름을 등록하겠지만 생산을 한 제조회사 같은 경우 make my 우리 부모님 일 거고 this의 country 제조의 위치는 코리안 한국 사람이겠죠.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this의 future 여러분의 미래는 언제나 즐겁게 등등등으로 채워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하나만 등록을 했지만 기본적인 세팅 값은 이렇게 세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 나오거든요. 여러분 스마트폰 살 때 안에 들어가 있는 앱스토어나 몇몇 앱들을 여러분이 세팅한 적 없잖아요. 단순히 뭐 했어요? 딱 사가지고 사용자가 누군지, 지역이 어딘지 몇 개밖에 세팅 안 하잖아요. 전화번호 뭐 이런 거밖에. 똑같아요. 여기다가 n, 컴마, 컨트리 이렇게 해놓으면 이 자리 나 한국이 아니라 컨트리로 할래 이렇게 놓으면 당장에 컨트리가 없으니까 에러가 나겠지만 나는 여기다가 코리아 라고 쓰면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물론 더 많은 것들도 가능합니다.